와, 제가 올해 3월부터 2개월 만에 거의 15kg이 쪄버렸습니다. 인생 최대 몸무게를 보게 됐어요. 이게 제 비포 애프터인데 이렇게 빼는데 딱 7일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일주일 루틴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살이 찌면서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혈압을 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잖아요. 130만 돼도 혈압에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50이 넘더라고요. 제가 혈압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생 때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혈압 수치 153을 보는 순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5kg을 감량하고 혈압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체중을 쟀더니 95.7kg이었어요. 그리고 인바디를 통해서 체지방률과 내장지방 레벨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때 내장지방 레벨 9라는 수치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스킨폴드로 피하지방 두께도 측정했습니다. 36m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전에 여름 옷을 사러 갔는데 이게 살이 찌니까 막상 입어보면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사고 이렇게 영상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진짜 단단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살 빼야겠다고. 우선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걸 확 줄이는 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사가 떨어지면 금방 정체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량 칼로리를 구해서 하루에 적정량은 먹으면서 빼는 걸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영양학 박사인 레인 놀튼 박사님은 순수한 체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약 5,0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현실적으로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하루에 2,000칼로리씩만 먹고 운동으로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면 실제 체지방이 3에서 4kg 정도 빠진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다이어트 초반엔 수분하고 글리코겐이 빠지는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총 체중은 한 6에서 7kg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단은 2000칼로리 내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클린 식단으로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칼로리 안에서 먹을 수 있다면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치킨을 2번이나 먹을 수 있었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햄버거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식단을 하면서 크게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km를 달리면 한 500칼로리 정도를 연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매일 5km씩을 달렸습니다. 이제 첫째 날이고요. 3일차 러닝 완료했고요. 4일차도 5km 달리기 마무리했고요. 아, 5일차 5km 러닝도 완료했습니다. 네, 드디어 7일차 5km 달리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둘째 날, 체중이 92.7kg였어요. 역시 초반이라 거의 3kg이 한 번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게 전부 지방에서 빠졌다고 보긴 어렵겠죠. 아마 수분과 글리코겐 무게가 빠진 걸 거예요.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침을 굶고 학교로 갔고요. 점심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러닝만 한 건 아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다이어트에 맞게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웨이트를 할 때 가능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갔어요. 1분 30초가 넘지 않게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한 번 운동을 할 때 많은 근육이 동원되는 동작들로 구성을 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도 도시락을 먹었고 운동이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두 번째 날 식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목표인 2000칼로리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날 500칼로리를 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달리고 2000칼로리에 맞춰서 먹고 또 운동하고. 지금까지 4일간 딱 4.2kg이 빠졌습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다이어트 초반엔 수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1일차와 2일차에 거의 3kg이 빠졌고요. 3일차로 넘어오면서 한 1kg이 더 빠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면 이러다 정체기가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수분이랑 글리코겐이 빠지고 실제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보다는 눈바디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람마다 살이 빠지는 부위의 순서가 다 다르지만 저는 위쪽부터 서서히 빠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3일간 가장 큰 변화는 얼굴에서 보였고요. 어깨나 가슴 쪽 지방이 서서히 빠져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피부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이어트 전에는 얼굴에 잔여드름이 조그맣게 나고 없어지면 또 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2일차 때 학교에서 하교하는 걸 찍으려고 셀카를 켰다가 얼굴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서 놀라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몇 킬로를 뺐다 이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5일차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학교 동기이자 동생들이 술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일차에는 술자리가 있을 걸 생각해서 평소보다 300칼로리를 더 줄여서 1700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가이드해드리다 보면 회식처럼 빠질 수 없는 술자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탄수화물이 1g당 4칼로리인데 알코올이 1g당 7칼로리를 내니까 이게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소주나 맥주를 한 병만 마셔도 밥을 그냥 한 공기 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날 제가 술을 글라스로 한 3-4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날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셨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아침에 얼굴이랑 몸이 좀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식단을 좀 줄였더니 술을 마셨음에도 체중이 내려갔더라고요. 6일차에는 전날 마신 술을 생각해서 인터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체중은 총 7kg이 빠졌고요. 피하지방 두께는 34mm에서 24m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은 9에서 7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지방률은 22%에서 19%로 약 4%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혈압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제 혈압을 재고 나왔는데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최고 혈압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완기 혈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120에 80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산소 열심히 하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일주일 만에 실제로 몸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제가 지난 7일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사진과 몸무게를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태 제가 만들어온 콘텐츠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이론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이론보다는 실천이 더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이 다이어트 시작을 앞둔 분들이나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 김에 체지방률 한 10%까지 한번 내려보려고요. 제가 감량을 하면서 정체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다이어트에 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여드릴게요.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